그래서 이거는 학원의 시스템이랑 뭐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문제 정도는 이제 복습 테스트를 이제 내신 기간에는 항상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점을 기준으로 70점을 미달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실 기출 분석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강 자료도 저 이따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료를 갖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인더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오전에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늦게 이제 등교를 하죠. 그래서 시험 당일에도 제가 아침에 불러서 또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문고는 저 말고도 이제 유지현 선생님이 같이 이제 저는 평일반을 진행하고 있고 주말반은 유지현 선생님이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시험 당일날 똑같이 아침에 불러서 한 번 더 클리닉을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마지막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당연히 직전 보강을 하고 있고요. 당일 아침에도 이제 직전 보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어머님들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행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수행평가 자료를 잠깐 보실게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건 충분히 다 이제 공개가 된 거라 어머님도 잘 아시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수행평가가 이제 비평문 쓰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닉에 오면 이걸 좀 첨삭을 해주고요. 지금 20%인데 이제 10점 만점을 가지고 있고 좀 내려가서 성취율, 성취도를 잠시 보시면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성취도의 항목에 충실하게 이제 서술을 하면 뭐 이제 다 90점을 A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행을 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평문 쓰기를 보시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7가지 항목을 다 만족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10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평가 항목을 가지고 첨삭을 이제 클리닉 때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클리닉 때 가져오시면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필평가도 그렇지만 이제 수행평가도 같이 우리가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쁘지 않다면 클리닉 때 꼭 와서 점검을 받으면 훨씬 좋은 점수로 또 등급을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다시 그러면 아까 기본 자료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PDF 자료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또 기출문제 분석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유형별 출제 비중이었는데요. 총 2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20문항이었고 논술형은 많이 출제되진 않았죠. 2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90점이었고 논술형은 2문제인데 이제 부분 점수까지 합쳐서 뭐 2점짜리, 3점짜리에서 5점짜리에서 총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등급을 맞으려면 일단은 만점을 맞거나 아니면 이제 객관식이나 논술형에서 감점 없이 한 개 정도를 틀리거나 그리고 이제 배점도 4.3에서 4.7이기 때문에 어떤 걸 틀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1등급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번 난이도 정도면 이제 만점을 맞거나 하나 틀렸는데 이제 몇 점을 감점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의 부분 점수를 다 맞는 것, 챙겨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래별 출제 비중을 보겠습니다. 갈래별은 지금 일단은 문학 작품이 9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문학은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현대시가 2편이었고 그리고 희곡이 1편이었습니다. 희곡이 좀 길긴 하지만 총 3편의 문학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문학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막 시험 그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깊이 있게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뭐 중간중간 복습 테스트를 본다고 말씀드렸고, 뭐 항상 이제 출제되는 작품이 원래 갖고 있는 참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판의 11종 다른 출판사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석이 달렸는지 그걸 다 보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서 좀 이제 입체적인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판에 막힌 듯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좀 심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법 비중이 좀 높았는데 1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사실은 그렇게 난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제일 난도가 낮은 분야였고요. 한글 맞춤법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부분 2개를 그냥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였고, 암기하는 내용 자체도 학습활동 부분에 약 2페이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여기서는 거의 이제 상위권 학생들 틀리지 않고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큰 변별력은 없었고, 의문의 변동 이 8문제가 가장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법에서는. 이따가 또 이제 예시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제 비중은 문법이 제일 컸다. 그 중에서도 의문의 변동이 가장 등급을 가르는 어떤 그 키가 되지 않았나라고 중간고사 때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3번째 문항은 기본적인 독서하는 훈련을 이제 강의하는 부분이었고요. 학습하는 부분이어서 역시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지문에 있는 걸 사실적으로 이해했느냐만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의문의 변동이 가장 어떤 킬러 포인트였다. 자,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을 좀 보겠습니다. 외부 지문은 문학에서만 출제가 됐고요. 이제 2문항이었기 때문에 10%도 되지 않는 그런 비중이고요. 근데 배점이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아까 이제 배점을 이제 차등해서 저희가 우리 아까 각 배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높은 배점이고요. 일단 뭐 모르는 작품들을 제시해 놓고 우리 학생들을 판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뭐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작품이 나왔냐면 이제 정호승 시인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한 작품에 동일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공통점을 묻는 문제였는데 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작품을 해석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4.7이라는 좀 높은 배점을 좀 받고 있었고요. 책정이 됐었고, 그리고 오세영의 자화상2라는 것이 같은 제품에 또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게 이번에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됐었는데, 역시 같은 작품인데 이건 동일 작가는 아니고요. 화자의 태도에 대한 차이점을 묻는 거였습니다. 의지적인 태도면서 뭐 현실에 대한 의지냐 아니면 자기의 삶을 수용하는 데의 의지냐 이런 걸 좀 구분하는 거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외부 지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중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적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이걸 정확하게 찝어서 쪽집게처럼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많지 않은 거고요. 어떻게 나올지 제가 뭐 예상하기는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맞추기도 하는데, 이번 것들 같은 거는 뭐 작품 자체를 제가 쪽집게처럼 찝어주진 못했습니다만 작품을 접근하는 거, 외부 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수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수능형 어떤 접근 방식이랑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2, 3학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더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이제 내신 대비 때 시키는 편이고요. 실제로 서울 기출 문제 보시면 이제 외부 지문들이 낯선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고력들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딱 찝어준다라고는 사실은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오히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중 문제 예시를 보시면, 자, 요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학원 직전 보강 자료에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실제 시험 문제랑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다른 의문의 변동 문제하고 특이한 것이
지금 보시면 이제 난로와 달나라라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시험 문제 보시면요. 이런 건 이제 유음화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예외가 나왔었어요. 의견난이. 그래서 유음화의 예외는 출제 근거는 사실 학교에 있는 어떤 프린트물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가지고 뭐 학원들이 접근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 있는 필기라든가 그리고 출제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저희 학원은. 그래서 거기서 유음화의 예외가 사실은 조금 특이한 사항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례를 붙여서 시험 대비 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보통은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유음화가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학교 프린트는 한 4가지 사례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좀 충분히 좀 다뤄줬었습니다. 밑에 보면 2줄짜리로 돼 있죠. 의견 난부터 구분 6까지. 그리고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제공한 문제에서는 딱히 이걸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만 보통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 3학년 문법 문제도 사실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리고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 보통 이제 수능 특강까지도 저희가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미리 좀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선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5번 지금 저희 학원 친구가 이제 맞은 건데요. 좋은 위치가 다를 때 뭐 이런 좋은 방법, 4번 선지 좋은 방법 이런 것들 미리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외적인 문제인데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적중 문제 예시 2번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출제가 학교 교과서보다는 학교 유인물을 가지고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입수해서 아까처럼 좀 더 풍부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색깔로 표시된 부분 빨간색으로 이제 늦여름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답안 쓴 거는 저희 이제 평일반 친구가 답안을 쓴 거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잘 쓴 거죠. 이게 가장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늦여름이 이제 니은 첨가인데 니은 첨가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현상과 결과까지 다 충실하게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점짜리가 배점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거를 쓰느냐 못 쓰느냐가 이제 상위권과 초상위권으로 나눠지는 그런 기점이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미 늦여름으로 한번 뭐 늦여름, 한여름, 손님을 꽃잎을 미리 여러 번 암기시키고 또 쓰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충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대단히 수준이 높은 이제 답안이거든요. 이 정도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 친화적인 그런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희들은 또 공유를 해서 자료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직전 보강 때 이제 나눠주는 그 자료들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제가 만든 자료들의 일부인데 일단 기본적인 작품들은 저는 이제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다 기본적인 학습을 다 하게 하는데 여기 있는 주석들은 해당하는 출판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11종의 다른 출판사들을 다 참고해서 주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의 시험 범위가 명문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종 출판사를 다 분석을 해서 주석을 만드는 편입니다. 당연히 학교 프린트에 있는 선생님 필기도 반영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을 다 시키고요. 그리고 직전 보강 때 이제 대표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별로 문제까지 이제 많은 문항은 아니지만 직전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중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이제 뽑아가지고 풀립니다. 단원별로. 그리고 이번에 서정주의 자화상은 정말 자료가 부족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만들고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시험 대비하는 것과 명문고 저는 이제 평일반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말반에는 훌륭한 우리 유지원 선생님이 또 강의하고 계시니까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학원 자체 프로그램을 뭐 대략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히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입학 테스트는 저희는 이제 80분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 형식을 보시고 그때 이제 반배정을 하죠.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고1 경우에는 어휘 테스트는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내신 대비 들어가서요. 하지만 이제 복습 테스트는 계속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10분간의 휴식을 두고 1교시, 2교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나 어휘 테스트가 좀 미비한 친구들은 남아서 재점검을 받는 2차 시험을 치르고요. 뭐 어휘 같은 건 중3을 기준으로 좀 여기에는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고1은 뭐 어휘 테스트를 해서 10번씩 쓰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복습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클리닉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업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네 번째는 우리 저희 선생님들 소개인데요. 네. 이건 나중에 자료를 송부해드리면 그때 뭐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유지원 선생님 지금 같이 명문고 주말반 하시고 있고, 저는 이제 평일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보시고. 일단은 지금 큰 학원들이, 대형 학원들이, 저도 목동에서 큰 학원을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클리닉 때 친밀성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정도의 규모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 정도 규모가 이제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1대1의 친밀성이 가장 좋을 때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큰 학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따가, 네. 시간표는, 저희 명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